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비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인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해외 출장이 계속 이어져서 저도 한국 돌아가서 많은 분들 뵙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뵙게 됐습니다. 녹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색해서 지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한번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드리셨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오픈 배치 보급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아주 잘 아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관찰적인 어떤 입장에서 왜 한국에서는 이런 오픈 배지 시장이 잘 열리지 않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픈 배지와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오픈 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죠. 꼭 교육기관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기관 단위에서 이제 교육 대상자, 보통 이제 수강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력들을 관리하는 개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미 있었죠. 이제 수료증이라든지 학위 증명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기관의 어떤 신뢰성을 믿고 교육기관이 그동안 직접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초점은 몇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 신뢰성을 담보한다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뢰성이 부족한 그런 기관이거나 혹은 적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통념적으로는 좀 어려운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을 하나의 기술적인 어떤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지금 이런 배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문가, 그러니까 발급된 배지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확정을 해주는 그런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증명을 해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배치 개념에는 크게 보면 교육기관, 교육대상, 이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분들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수료증이라든지 학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프로세스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교육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대상자들한테 이 수점을 발급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 뭐 종이가 됐든 아니면 하드 카피가 됐든 소프트 카피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발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이걸 입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교육기관에 증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 이수성 자체를 출력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제 여기서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배치는 이런 어떤 객관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신뢰할 만한 프로세스 그리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포맷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모질라라고 하는 재단 우리가 흔히 뭐그 예전의 넷스케이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의 파이어폭스 같은 그런 브라우저를 만드는 기관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이 모질라 재단은 웹을 기반한 다양한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배지였는데 현재는 IMS GLC에서 오픈 배지 2.0이라고 하는 버전부터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IMS GLC에서 오픈 배지 2.0을 지금 운영하면서 모질라 재단의 일종의 디스트리뷰터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오픈 배치가 처음 나올 때 개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기관이 여러 개가 있고 교육 대상자들은 그 여러 개의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의 수료증이나 학위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 교육기관이 교육 대상자들한테 어떤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포맷을 제시를 한 거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 배지 데이터 셋의 어떤 포맷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육기관, 교육 대상자, 그리고 전문가 이런 영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기관 같으면은 교육기관의 어떤 그 데이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증명들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수를 했는지, 어떤 과목에 대해서 이수를 했는지, 어떤 학위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준다면 전문가 영역에서는 이걸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공정 같은 역할들을 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그 안에 또 넣게 되죠. 이제 이렇게 되면 교육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어떤 기관에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개인이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 또한 혼자서 어떤 뭐 데이터에 카이빙을 해서 PC에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신뢰할 만한 어떤 이 배지들을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디스트리뷰터 뭐 일종의 역시는 이제 디스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 모아서 서비스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또 배지 백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지들을 모아놓는 어떤 공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담아서 교육 대상자들은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수요 기관에서 개인이 일수증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학위 증명서 같은 것들을 이 데이터 포맷으로 연결을 시켜서 공유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틀거리 안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요즘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긴 하지만 사실 이걸 훨씬 더 탄탄하게 보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프로세스 안에서도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세스 데이터 포맷에서 그 객관성과 투명성들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어, 이렇게 보면 오픈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공간에 이것들을 보안성이 강화된 방식으로 올려놓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 혹은 이 개인이 공유한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어, 암호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배치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여러 시도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게 커머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오픈 배치가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라는 걸 뭐 어떤 분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 나름대로는 그 이 시스템 자체를 일종의 뭐 대학 기준으로 물론 이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오픈 배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대략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학사와 LMS라고 하는 시스템이 보통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뭐 학위 증명이라든지 성적 증명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학사 이수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걸 하나의 배치 형식으로 다 전환해서 배치를 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최근 들어서 그 대학들이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 체험들을 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직을 할 때 뭐 성적 증명서, 대학 졸업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어떤 경력 같은 것들도 학교에서 만약에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보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그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방식의 으로 운영됐던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들도 또 배지로 전환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가 어딘가는 이제 조체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게 데이터베이스, 학교에서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존재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지 디스플레이어가 운영하고 있는 배지 백팩 서비스 같은 데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또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그 오픈 배치의 쓰임새가 사실은 꽤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 배치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객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객관화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보정을 해주는 어떤 개념들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와 학생 간의 어떤 신뢰관계를 통해서 그 졸업장, 뭐 어떻게 보면 성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사회가 이 데이터들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기술적인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고로 할 만한 그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가장 이제 빠르게 떠오르는 게 바로 게임 플랫폼입니다. 이 스팀은 그 기존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이제 PC 게임이 막 나왔을 때 그 게임들에서 그 주고받던 거래 방식들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그런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스팀이라는 게임 플랫폼의 역할은 단순히 그 어떤 PC 게임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게임 플랫폼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가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서 게임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 그 업체가 개발한 게임들이 망라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구매한 내역들이 다 그 안에는 다 하나의 어떤 DB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안에서 게임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팀이라고 하는 어떤 게임 플랫폼 기반의 그 게임이 실제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냐면 제가 그 안에서 롤플레잉 게임 같은 것들을 만약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미션들을 아마 그 안에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아이템도 이제 보관을 하고 그 안에서 또 거래도 뭐 주고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런 모든 데이터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워크래프트 같은 어떤 게임들이라고 하면 그 특정 회사에서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규모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많은 어떤 소규모 업체들이 스팀을 활용하는 이유가 지금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스팀 쪽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 이 스팀 플랫폼에 들어가서 게임을 구매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게임 활동 내역들이 다 데이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션 수행 기록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 게임을 바라보면 사실 게임이 이미 많은 걸 해놓은 상태예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배지라는 걸 생각하자마자 게임 플랫폼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곳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아카이빙들을 제공합니다. 어치먼트라고 해서 여기는 제 캐릭터도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수행했던 게임들의 어떤 그 결과, 뭐 성취도 이런 것들을 쭉 관리를 하고 있죠. 플레이스테이션도 동일합니다. 제가 어떤 게임을 얼만큼 잘 수행했고 그 안에서 어떤 성과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로피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배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육계에서는 아주 공공연히 쓰지만 이 게임 업계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어치먼트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이처럼 뭐 트로피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어원 그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동일한 어떤 개념으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이런 개념들이 지금 그대로 교육적으로 전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계에서는 훨씬 더 이것보다는 시리어스하겠죠. 그동안 그 게임이라고 하는 형식들은 어찌됐든 즐기기 위한 어뮤즈먼트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훨씬 더 사회적인 어떤 용도가 훨씬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객관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객관화라고 하는 말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과 같은 기능을 갖추되 그거보다 훨씬 더 객관성 있게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레디블 같은 곳이 굉장히 좋은 어떤 사례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여기서는 학위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그 이런 배치 성격들을 다룰 수 있는 모든 그 배치 형식의 데이터들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화돼 있고 보안성도 강화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리고 100%이 오픈 배치 그 데이터 포맷과 호환을 하게 만들어줘서 이 범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래브더블 같은 경우에는 뭐 캔버스나 자피어 LMS, 뭐 브릿지, 워드프레스 같은 이런 범용적인 그 시스템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플러그인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블랙서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MIT 같은 데서 그 졸업장 대신에 발급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러닝 머신 랩이라고 하는 곳하고 같이 공동으로 MIT의 졸업장들을 이제는 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오픈 배지와 블록체인 기술들을 같이 썼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그러니까 배지를 디자인한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비주얼 배지 발급과 관련된 그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플랫폼에서 이제 교육 플랫폼으로 이 사상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객관화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표준화라는 이슈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픈 배치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 그 오늘 뭐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메타 데이터들을 정의하고 있는 어떤 일종의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픈 배치는 1.0 때부터 2.0 때까지 계속 진화를 하면서 그 데이터의 그 포맷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지만 이제 지금 현재 오픈 배치 2.0 그러니까 IMS 글로벌에서 GLC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그 오픈 배치는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게 돼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는 예전에는
오픈 배치의 기본 개념들은 다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링크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오프라인에서 데이터를 그냥 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의 데이터 포맷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그 오픈 배치가 계속 어, 진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오픈 배치의 데이터 포맷이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쓰임새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표준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우리가 배치를 다룰 때 단순히 이수증 그리고 뭐 졸업장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가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례는 이제 토탈 러닝 아키텍처라고 해서 미국 그 ADL 이니셔티브라고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과학 연구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교육적인 다양한 어떤 교육 훈련과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그 맞춤형 교육과 관련돼 있는 그 일종의 그 플랫폼 아키텍처를 표준화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데이터 아키텍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데이터 아키텍처의 또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네 개의 데이터 셋이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네 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러너 레코드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배치 성격과 가장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자가 얼만큼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정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K-12 가면은 커리큘럼에 따른 어떤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될 어떤 그 목표 뭐 역량 이런 것들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무 그리고 직급에 따른 어, 그 역량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역량 모델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비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활용해야 될 도구들과 컨텐츠 이런 것들을 메타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XAPI나 캘리퍼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이제 로그 관리와 관련돼 있는 러닝 레코드 스토어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네 가지를 조합해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상상으로만 가능했다. 맞춤형 교육을 뭐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같은 개념으로 확인할 그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컴피턴시라는 게 목표를 제공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자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러닝 레코드, 이제 배치 성격의 데이터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과 컨텐츠가 됐든 어떤 학습 활동이 됐든 이런 내용들을 여기 있는 것처럼 액티비티 레지스트리에 담아놓고 실제로 그 달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데이터들을 LRS라고 하는 러닝 레코스토어에 담아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뼈대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러닝 레코드 메타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치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모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데이터 포맷을 그 IMS GLC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관리할 이 그 포맷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 오픈 패치를 도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무들입니다. 그 무들 LMS는 뭐 월드와이드하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LMS이기도 하지만 무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픈 그 뭐 마인디드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무드라고 오픈 배치는 이미 이제 상생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배치는 이 오픈 배치 2.0을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캔버스하고 블랙보드 같은 뭐 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데서는 직접적으로 이 오픈 배지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배저라고 하는 이런 서드 파티 솔루션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캔버스 블랙보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배지 그 데이터 포맷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거 전환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노 디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는 그 우리가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그 사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이름을 붙이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나노 디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나노 디글이라는 건 유다시티에서 나온 겁니다. 유다시티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개념으로의 배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진 어떤 학습 성과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졸업장, 응? 예를 들면 뭐 4년, 몇 년을 걸려서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 그 증빙 가능한 배치 형식이라고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어떤 전공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뭐 과목에 대한 성적이 됐든 그리고 그 또 그 과목 안에서의 또 세부적인 어떤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학습자마다 사실은 다 다르고요. 그걸 달성하는 어떤 경로나 방식들도 다 다른데 사실은 그걸 졸업장이라고 하는 거 혹은 그 성적 증명서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하기는 너무 데이터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인 어떤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그냥 좀 압축시켜서 보게 되면 학습자들이 그 학교 내에서 했던 모든 학습 활동들 그게 교과 안에 있던 교과 범위 바깥에 있던 활동이든 만약에 세부적으로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다룰 수 있다면 그 학습자가 그동안 그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그 데이터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우리가 배지라는 것이 수료 요청을 대체하거나 단순히 졸업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잘게 쪼개진 학습자들의 마이크로 액티비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배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오픈 배치라는 것을 단순히 학위 증명이라든지 그리고 수료증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학습 활동들을 다 배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대변할 수 있는 말로 제가 나노 디글이라는 말을 선택한 거죠. 말씀을 아까도 제가 앞서서 토탈 러닝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이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을 때 이 맞춤형 교육을 그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지원해야 됩니다. XAPI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클리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오픈 배치라고 하는 이런 그 형식의 배치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모으고 데이터를 어떤 방식이든지 개인화 어, 개인의 개인의 어떤 그 자질과 능력에 맞춰서 성과에 맞춰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이 향후에 이 학습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내비게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나노 디그리 데이터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수료증하고 졸업장은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할 겁니다. 오히려 훨씬 잘게 쪼개진 마이크로 크레덴셜이라고 해야 되죠. 이런 마이크로 크레덴셜, 나노 디그리와 같은 그런 데이터 셋들을 관리를 해야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배지를 쓰는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의 오픈 배치 시장에 대해서인데요. 뭐 잘 알다시피 한국의 오픈 배치 시장은 사실상 그동안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치에 대해서 뭐 고민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뭐 고민하면, 물론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공공에서 이미 이런 역할들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음, 그런 어떤 수요들이 발생되기 전에 공공에 있는 기능들이 그런 시장들을 대신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간 시장에서 오픈 배치라는 시장이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평원이라는 곳에서 평생학습 계좌제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여기 내용 보시면은 꽤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데이터를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계좌 개설자 수가 42만 명, 그리고 학습 이력 등록되어 있는 것이 85만 4천. 어, 생각보다 이게 많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계좌를 개설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두 개 정도를 그 등록을 한 거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보면 학력, 경력, 뭐 자격, 뭐 이수증, 뭐 이런 것 중에서 일부들만 여기다가 데이터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뭐 학력이나 경력 같은 것이 가능성이 크고, 물론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 계좌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사회적인 어떤 관점에서 객관성을 더해준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적어도 국가에서 보증을 해주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른 플랫폼과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느냐, 혹은 나노 디그리와 같은 형식의 아주 세분화된 학습자의 활동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수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종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영역이 좀 나눠져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수요가 여기에 일단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픈 배치가 제공해야 될 기능조차도 여기에 이제 우선을 우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오픈 배치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레코스에서 저는 이제 이런 민간 서비스들을 오픈 배치로 활용해서 오픈한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이제 들었죠.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배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게 됐구나. 사회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어느 정도 좀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신호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시장들이 있을까? 어디에서 그런 시장들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들을 어, 뭐 재생산하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태계까지 연결시키려면 꽤 많은 그 노력과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도 같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뭐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이 시장이 잘 형성돼서 평생학습 계좌제와 또 다른 어떤 형식의 이런 학습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이 이 레코스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망 그렇게 썩 좋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부분과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이 아마 섞여 있는 건데요.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그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들을 나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제 표준화라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올 건가라는 부분, 그리고 나노 디그리와 같은 뭐 수료증, 이수증과 같은 큰 형식의 그 데이터 증명이 아닌 아주 작은 단에서의 데이터 증명에 대한 시장적 요구가 얼만큼 크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빅 에듀테크 기업들이 출연하게 되면 사실 빠르게, 만약에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 오픈 배치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에테크 스타트업들. 예, 요즘 에테크 스타트업들은 저희 같은 그 9세대 에테크 전문가들은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사고가 열려 있죠. 그래서 좀 용기도 있고,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겁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과감한 시도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뭐 어댑티브 러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시적인 그 예테크 흐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런 표준화와 나노 디그리를 얼마나 잘 견인할 것인가라는 부분, 반대죠. 그러니까 표준화와 나노 디그리가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이라든지 어댑티브 러닝을 얼만큼 잘 견인해서 성장을 같이 할 것이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방법일 것 같고, 결국엔 정부 정책의 방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 과제 같은 것들을 잘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나노 디그리와 표준화에 대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관심들이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쓰임새가 높아질 거거든요. 이게 민간 영역에서만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경우에는 그다지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오픈 배치와 같은 관련된 조금 관심들을 좀 더 크게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오픈 마켓 같은 뭐 K에드 플랫폼 같은 데서 지도하려고 하는 이런 작은 움직임들, 그리고 임머시브 러닝, 요즘 뭐 메타버스니 하는 뭐 굉장히 큰 어떤 물결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그 활동들이 기존의 LMS적인 어떤 관점의 수료증 이런 개념으로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마치 이제 게임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치먼트라든지 트로피 같은 걸 관리하듯이 이 이머시브한 그런 환경에서의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있어서 이 오픈배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저는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잘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변수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런 녹화를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대로 말을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강의를 듣게 되신 분들한테 감사를 우선 드리고요. 나중에는 오프라인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